안녕하세요, 이만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야마가타에서 센다이로 센잔센을 타고 이동합니다. 출발 시각은 12시 1분, 열차는 2721개입니다. 쾌속 열차이긴 하지만 일부 역만 통과하고 센다이시에 접어들면 거의 모든 역에 정차해버리기 때문에 쾌속 같지 않은 쾌속입니다. 노선을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다시 오후 산맥을 반대로 통과하여 미야기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급경사를 가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대 굽의 33%입니다. 중간에 터널이 생기기 이전에는 야마데라까지를 센잔사이센, 그리고 사쿠나미역까지를 센잔토센이라고 불리우다가 노선이 전부 연결된 이후부터는 센잔센이 되었습니다. 야마가타와 센다이의 한자를 따서 센잔센이 되었고요. 두 개의 혀들이 있는 노선이지만 야마가타시와 센다이시의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두 지자체만 통과합니다. 먼저 티켓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의 루트는 도쿄에서 야마가타 그리고 센잔센을 타고 센다이로 가서 다시 도쿄로 돌아온 다음에 히로시마로 가는 코스였습니다. 거리가 꽤 길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을 비교해가면서 결정하였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제 상황에서는 장거리 승차권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토호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지진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일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당시에도 그린샤로 가야 할지 지정석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차권은 당일 구매하는 걸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특유권은 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장거리 승차권은 도쿄부터가 아니라 야마가타에서 센다이를 경유해서 히로시마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왜 승차권은 도쿄에서부터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도중하차가 가능한 장거리 승차권은 경로가 한북그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도쿄에서부터 끊게 되면은 도쿄와 후쿠시마 가는 경로가 중복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승차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만 두 개의 승차권을 합쳐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임상의 장점은 없고 단순히 이용기간만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차피 1일 혹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2일 정도로 여행을 끝내버릴 생각이기도 했고 도쿄 야마가타 구간은 조기 할인 티켓인 토쿠다데를 사는 것이 싸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중하차가 가능한 장거리 승차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제가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고요. 철도 여행 시에 이렇게 여러 안을 두고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 버전이긴 하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장면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역은 야마가타인데 지금 정신이 나가서 도착역의 야마가타를 입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수정해서 출발역은 야마가타, 그리고 도착역은 히로시마로 설정합니다. 중간에 센다이를 거치는 경로여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중간 경유역을 센다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여러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 뜬 루트가 센잔센, 도호쿠센, 도카이도 산요센으로 제가 원하던 경로라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승차권만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로가 이렇게 단순하면 발권기가 편하고요.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이용할 경로를 노선 이름과 함께 역창고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후 바로 신칸센 2, 3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열차가 가는 선로는 협괴, 그리고 오른쪽 선로가 표준괴입니다. 이후 얼마 안 가서 진행 방향 왼쪽으로 야마가타 성토가 있습니다. 천수각은 없고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 주변에 이렇게 벚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벚꽃 시즌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열차는 여기서 서행을 하게 되는데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죠. 進行方向左手側をご覧ください。
咲き誇る桜がご覧いただけます。しばらくの間どうぞご覧ください。 일본 열차 여행을 해보셨던 분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풍경인데요. 일본 철도의 경우에 주변 풍경이 좋거나 유명한 자연경관이 있는 경우라면 열차가 서행을 하거나 혹은 주행 중에 차장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절정기인 줄 알았는데 방송 들어보니 절정기는 지났나 보네요. 표준계로 개개되기 이전의 센전세는 오른쪽 선로를 이용해서 야마가타로 갔었고요. 또 과거에는 지금처럼 단순히 야마가타와 센다이만이 아닌 아오모리나 아키타까지 있는 특급 열차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표준계로의 개개 공사가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급행 쯔가르나 침대 특급 아케보노의 임시 우에노선으로 활용되기도 했죠. 현재는 키타야마가타역을 지나 분기되는 아테라사와센과 선열로를 공유하다가 우zen 치토세역에 접근하기 전에 표준계 선로와 평면 교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교차 지점이기도 하고 협계와 표준계의 크기 차이가 바로 비교될 수 있는 곳인데 문제가 못 찍었습니다. 제가 그 키타 야마가타역에서 카메라 배터리하고 메모리 카드를 교환하고 있는 사이에 큰 짐을 들고 온 승객에게 자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실 빼앗겼다기보다는 제가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자리로 오신 거죠. 사실 가운데 부분으로 가서 찍어도 되긴 됐는데 이게 특별한 풍경도 없는 상황에서 이 카메라를 쭉 들고 있으면 너무 혼자 튀는 느낌이라서 상황을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노라마 열차나 특급이라면은 그나마 부담이 덜한데 젤에서는 사실 운전수 뒤통수 찍는 것도 눈치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전방 촬영은 필요한 곳만 잠깐 촬영하였고 대부분은 옆쪽을 찍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철도 매니아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매너의 기준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찍는다거나 아니면 또 촬영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역은 야마데라 역입니다. 아마 유일하게 관광이 가능한 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가 터널로 산맥이 관통되기 이전에 센잔사이센의 종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증기기관차가 방향을 돌릴 때 사용하는 전차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야마데라에는 릭샤쿠지라는 유명한 절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풍 시기에 이쪽에 오시면 아주 예술입니다. 다만 계단을 꽤 많이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야마가타에 오시면 보통 긴잔 온센이 유명해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릭샤쿠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마데라를 떠나면 센다이시로 넘어갈 때까지 정차하지 않고요. 산맥을 관통하는 센잔 터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역시 산맥을 오르는 열차라 그런지 험준한 모습을 추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토호쿠 지역이니까 저 산속 안에는 아마 곰이 살고 있을 거예요. 열차는 정차하지는 않지만 오모시로 야마 코겐이라는 말 그대로 재미있는 역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방향 반대편에 역이 있었고 또 승객이 계셔가지고 따로 찍지는 못해서 이 구글어스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쪽에는 과거에 스키장이 있던 곳입니다. 열차에서 내리면 바로 리프트를 타고 스키장으로 갈 수가 있어서 과거에는 스키 이용객이 꽤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역을 지나면 바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터널 내에 신호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5.3km의 선로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 지어진 터널이지만 열차는 최고 속력을 내지 못하고 시속 85km로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차선 방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전차선은 카테너리식입니다. 시내 구간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강체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센전사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카테너리식이지만 아무래도 면적이 제한되는 터널에서는 강체식이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강체식은 카테너리식에 비해서 이선 현상이 쉽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집전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제한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건설되었을 때는 직료로 건설이 되었고요.
보통 지하철에서도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류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곳은 교류입니다. 즉, 이 좁은 터널 위에 가선에 2만 볼트가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교류를 채용하는 선로도 있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식에서는 직류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로가 직선이다 보니까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가 점점 커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간입니다. 터널을 나온 열차는 이제 내리막으로 다음 정차역인 사쿠나미역으로 향합니다. 그 전에 통과역인 오쿠니카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당시 야마데라에서 사쿠나미역 사이는 직류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직류 변전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쿠니카와역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해서 한때는 쾌적열차가 정차하곤 했던 곳입니다. 참고로 저는 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네요. 사쿠나미역에 접근합니다. 그 근처에 온천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대기 중인 승객이 많았습니다. 사쿠나미역은 야마데라역과는 반대로 터널이 생기기 이전에는 센잔도호센의 종점인 역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기관차의 방향을 바꾸는 전차대 그리고 기관차들을 대기시키던 기관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수 차량들의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센잔센은 터널 개통 시까지 비전화 구간이었고 터널만 전화 구간으로 건설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5.3km는 긴 구간을 직류기관차로 다녔을 때 그 매연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따라서 터널 개통 후에도 증기기관차가 각각 야마데라역과 사쿠나미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그 사이 구간은 전기기관차가 운행을 하곤 했습니다. 아까부터 전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곳 사쿠나미역은 일본의 교류전기와의 발상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은 최초 교류를 도입했을 때 이 교류 시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적당한 배차 간격과 구배 구간 등 교류 구간을 시험하기에 최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센잔센의 모든 구간이 교류화되었으며 이때의 시험이 이후 개통한 도카이도 신간센의 교류 도입에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열차는 48분 국도와 병행하면서 다음 정차역인 아야시역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는 쿠마가데 다리도 하나의 그 뷰 포인트입니다. 아야시역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센잔센은 야마가타와 센다이 구간은 시간당 한 대꼴밖에 되지 않지만 센다이에서 출발할 열차들은 대부분이 이 아야시역까지만 오고 되돌아가기 때문에 1시간에서 3대에서 4대 정도의 배차 간격을 보여줍니다. 과거 센잔센이라고 한다면 약간 우회하여 돌아가는 도로와는 달리 거의 직선으로 야마가타와 센다이를 이었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급 열차도 다닐 정도로 도시간 이용객이 꽤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의 발전 그리고 한때 버스 회사가는 경쟁으로 인해서 요금이 대폭 낮아지면서 많은 이용객들이 버스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센다이 외곽 지역이 이 센잔센 주변으로 주거지 및 대학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아야시역과 센다이역 간의 이용객들이 엄청 늘어나게 되었죠. 따라서 JR은 도시간 연락보다는 시 중심과 외곽 지역을 잇는 센다이와 이 아야시 구간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고 이 쾌적열차 역시 아야시역부터는 모든 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다음 역부터는 만원 열차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탈 줄은 몰랐는데 너무 많이 탔어요. 하차한 이후의 모습을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